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한은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일단 심리를 안정시키지만 경제위기는 이미 왔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도 지금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자료로 못 만들어서 이따 기사를 하나 볼 거고요. 그 이전에 일본식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 꼭 일본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길래 그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죠. 분명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작년이나 올해 초 이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망이 벌써 작년에 1.9, 올해 1.7까지 떨어지면서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잠재 성장률은 경제의 물가 급등이나 경기 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인데, 이게 지금 미국보다 낮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어마어마하니까 많이 올려도요 퍼센테이지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그럼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떨어졌다. 이게 솔직히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 핵심으로는 합계 출산율,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0%대까지 떨어집니다. 불과 한 15년 뒤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일본식 침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일본이 지금 어때요? 0.8에서 0.3, 0.2 이런 식으로 잠재 성장률이 0점대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경제 성장률은 저거보다 조금 더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일본은 저거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지금 경제 상황에서 물가도 되게 안 오르고 여러 가지를 맞고 있는 거죠. 저금리도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요, 경제 성장률 1%도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안팎 정도 나오죠. 내년 같은 경우는 1%대로 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거의 잠재 성장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2040년만 되더라도 0%대가 나온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수십 년이 온다.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10년 뒤엔 집값 올라갈 거다. 10년 뒤에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경제가 성장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뭐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화폐 가치 하락이 되고, 화폐 가치 하락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물가가 성장해야 되고 소득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일본식 침체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도요, 집값을 빨리 잡아야 10년 뒤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 정도 됐을 때 집값 잡히던 그 순간 있죠. 코로나 안 터지고 그대로 떨어졌으면 아마 지금쯤 저점 찍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을 더 많이 양성해냈죠. 문재인 정부가 제일 못한 것은 금융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은 잡으려고 했어요. 금융정책이 안 따라줘서 문제였던 거지. DSR 도입도 굉장히 늦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떨어지는 거를 머리씨 잡고 끌어올렸죠. 근데 머리씨 잡고 끌어올리면요, 머리 빠져요. 조심하세요. 그게 억지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내수가 완전히 망가졌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뭐 출산율 이야기를 할 때 뭐 육아 환경이라든지 혹은 뭐 육아 시간이라든지 혹은 또 뭐 교육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게 집값이다. 보통은 그래서 1년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죠. 심리 확 떨어진 거 막으려고. MB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 정부 때는 2년이나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부채는 부실화되고 사람들의 여력은 떨어졌죠. 내수도 안 돌아가는 와중에 수출마저 무너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환율까지 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는 거의 이미 왔고, 이게 금융위기까지 번지냐 안 번지냐, 혹은 외환위기까지 번지냐 안 번지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창용 총재 뭐라 그래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할 때 외환시장 영향 고려해야 된다. 국민연금 지금 안 그래도 수익률을 엄청 잘 내야 되는 상황이죠.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고갈된다고 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만들고 더 오랜 기간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외환시장 영향 고려해가지고 달러 너무 빠져나가지 않게 해외 투자해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거시 경제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되게 해외 투자 해가지고 비중 높여가지고 원화 절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원화 절하 압력으로 작용해 온 거는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나라 다 부동산에 돈 집어넣게 만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국민연금 탓이에요. 국민연금 수익 내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 수익 내는 것까지 막으려고 하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국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달러가 얼마 없으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경제 성장률 보면요. 금융위기 이후 기저효과로 혹은 저기 코로나 이후 기저효과로 이렇게 튀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한 1%에서 한 3%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잠재 성장률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 닥친 위기도 위기고 장기적 위기도 위기예요. 일본 버블 붕괴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못 차렸죠. 국가가 늙어갔죠.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일본은 차라리 낫다. 우리나라는 왜 더 심각하냐? 일본은 급등했다 급락했죠. 우리나라 몇 년째 오르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부채 주도 성장을 하고 있냐? 일본도 뭐 85년부터 91년까지 6년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은 15년부터 사실 2019년에 잡혔어야 되는데 19년에도 잠깐 잡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멱살 잡고 올렸죠. 22년에 DSR 도입되면서 잡히나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DSR을 우회하는 대출을 2년 연속 한 60, 70%씩 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DSR이 적용이 안 되는 대출이 많으니까 내수가 죽는 거예요. DSR 40%만 하더라도 세전소득의 40%가 원리금으로 나가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소비하기 좋진 않죠. 근데 50%, 60%씩 나가봐라. 정신 나간 인간들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DSR 적용을 안 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있어요. 나라 죽이는 일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순식간에 저 모양 저 꼴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보고 있고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위기 옵니다.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했던 거죠. 지금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보완율이 지속돼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금융 부실이 늘고 자산 가격이 거품이 꺼지는 경우에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외환보유고가 부충분한 것도 아니지만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화되고 외환보유고가 3천억 달러대로 낮아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면 위안화 평가 절하되면서 당연히 커플링되는 원화 환율이 올라갈 것이고 1,500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해외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국민연금 돈 가지고 국장 메꾸고 있고 이게 왜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금융위기지. 금융위기가 뭐예요? 금융 쪽에 위기가 왔다는 소리잖아요.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이미 전부터 왔었어요. 그거 억지로 막고 있었던 거지. 새마을금고 터지려고 했었죠. 그거 정부에서 억지로 막았죠. 결과가 어때요? 당시 한 30개 정도 상태가 좋지 않던 금고가 지금은 110개가 넘어갔고 연체 채권 그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연체율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 새마을금고 막아주느라고 제대로 정리 못하니까 PF 문제 터지죠. PF 문제도 억지로 적지로 막으니까 저축은행도 계속 손실나고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다 망가졌죠. 왜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금융위기도 맞고 경제위기도 맞는데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터지는 거 그 트리거를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다. 터트리고 해결을 해야죠. 빚이 많이 생겼어요. 도박을 했든 뭐 사치를 했든 뭘 했든 빚이 많이 생겼으면요. 그거를 오픈하고 터트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절약해가지고 긴축하고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터트리고 더 빚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경기가 침체되죠. 똑같아요. 리볼빙 받으면 어때요? 리볼빙 처음에 한 10%만 떼가요. 내가 한 300만 원 썼는데 30만 원밖에 안 떼가. 좋다. 나 월급 300만 원 하는데 월급 300만 원 다 날아갈 거였는데 30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270만 원 쓸 수 있네? 그러면서 계속 띵까띵까 써요. 그래서 리볼빙 한도 막 한 2천만 원 해놨었는데 10%만 나가도 그거 꽉 채우면 200만 원씩 나가요. 나머지 100만 원으로 생활하고 갚아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침체되는 거예요. 경제도 똑같이. 이렇게 금융위기로 번지고 있고.
달러도 이제 50원대가 1450원대가 뉴 노멀이죠.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됐다가 계엄 터지고 나서 1430원이 뉴 노멀이 됐다가 이번에 미국 점도표 발표되고 나서 1450원이 뉴 노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 상승하고 있는데 막을 여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냐. 외환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오죽하면 저기 국민연금 투자하는 것까지도 막는 거잖아요. 국민연금 투자하는 거 막으면 투자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걸 막아가지고 외국에서 수익 올릴 수 있는 거를 국장에다가 쏟아붓게 만들었어요? 당장 달러 환율은 더 많이 안 튀겠죠. 달러 스와핑 규모 더 늘렸죠. 국민연금 달러 더 꺼내다 써가지고 당장 환율을 안정시키겠죠. 근데 국민연금 무슨 돈이에요? 노후를 위해 준비된 돈이죠. 가뜩이나 노인 빈곤이 제일 심각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근데 노후를 위해 준비된 돈을 당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 쓴다. 당장 배고프니까 종자씨를 가지고 밥해 먹는다. 당장이야 배부르고 당장이야 건강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농사 못 지어요.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년 전망도 어때요? 금융위기 안 왔다, 경제위기 안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년 전망도 소비 축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가 안정됐다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만 소비 늘릴 수 있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소비가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수출 혹한기 오나 지금 이거 상위로 써서 그런 거지. 수출 혹한기 오게 생겼죠. 수출 증가도 전년보다 낮게 잡았고 1.4% 증가한다는 것은 올해 경제 성장률 1.9%로 잡았죠.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 성장이 적다는 소리는요. 수출이 오히려 역성장,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내수도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석유화학 이런 거 높게 나왔지만 요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출 산업 경기 전망지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출 전망지수 보면요. 석유화학 같은 데 뚝 떨어졌어요. 반도체 뚝 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살기 좋아요? 내수라도 살 수 있어요? 개인 채무조정 18만 명. 역대 최다 눈앞에 대이고 법인 파산이 이미 최다를 넘어섰다. 그래서 개인 채무조정 신청은 15만 3천여 건이죠. 이게 작년에 15만 9천여 건이었는데 한 달 남았죠? 넘어설 수 있죠. 그 다음에 채무조정 인원 이것도 17만 9천 명 정도인데 작년 이미 넘어섰죠. 어떤 인간들이 특히 뭐 유튜브에서 집사라고 하는 인간들 보면요.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문제될 거 없다. 집값 안 떨어진다. 갚을 수 있는 수준인데 개인 채무조정이 이렇게 역대 최다로 많아요? 그 다음에 법인 파산. 작년 최대 전체 건수 이미 넘어섰죠? 법인 파산 선고 건수도 역시 작년 최대 이상으로 늘어났고 개인 회생 작년 전체 건수에 거의 육박했죠? 그 다음에 연체율 쭉쭉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세요. 빚 때문에 나라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빚 내가지고 뭐 투자해라라고 하는 인간들 제가 그래서 왜 그 사람들 매국노라고 하겠냐. 지금 보세요. 빚 때문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가계부채 폭탄 결국에 문제가 됐고요. 일본식 침체가 왜 일어나냐면요. 부채를 청산 안 하려고 그래요. 경착륙 한다는 그런 자산가격 폭락하면 나라 망하고 경착륙 하면은 뭐 안 된다는 식으로 디레버리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가격 폭락 때 디레버리징 안 하고 자산가격 많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부채를 계속 가계부채를 풀어주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요. 딱 그 나라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일본이죠. 일본이 그래서 30년 무너진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때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된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 버블 붕괴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 이미 잠재 성장률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미리 말씀드렸죠. 이 상황에서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절대 감당 안 됩니다. 잘 생각해보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